유튜브 신동이 친구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한국사 영역 2025학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고요. 이거 아마 2025년이라 돼 있지만 아마 작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게 수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사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해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주먹 도끼에 쓴배 찌르기 있단 말이요. 뗀석기.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오죠. 무엇이냐? 이때는 돌로 하기도 하고 돌로 사냥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요. 돌로 막 이것저것 있다는 거는 이때는 구석기예요. 여기 벌써 힌트가 나왔네? 구석기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돌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구석기.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거의 안 봐도 돼. 주먹 도끼 쓴배 찌르기 봤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이쪽으로 오면 된단 말이에요.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것들은 언제 반포를 하느냐? 아마 고구려 막 이럴 때 반포한 걸 알고 있어. 고조선 막 이럴 때 청동기 시대일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철제 동기구는 철기 시대죠. 이 철제 동기구 하면 뭐냐? 철이잖아. 그러면 무엇이요? 철기. 비파여 동검은 청동기죠. 아주 유명하죠. 네. 비파여 동검도 있고 뭐 다른 동검 있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동검 있고,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이것도 다를 때죠. 이때 재배 아마 정착 시즌이었을 것이요. 이때 정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착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신석기인가 막 이럴 거예요. 아주 쉬운 그런 그거죠. 히히.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 5번입니다. 사냥, 아까 말했죠. 체질, 이렇게 이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사냥 체질을 이렇게 해서 이동 생활을 해서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생활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너무 쉽다. 1번부터 엄청 쉬웠죠. 그러면 2번, 국가에 대한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은 이승윤가 쓴 역사시로 서양 하양권은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중국의 역사 신화, 왕조 성립,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 당군, 충렬화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때가 정답이 무엇이냐면, 소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좀 다르게, 일부러. 왜 좀 다르게 했냐면, 이때가 이게 제왕운기란 말이야. 제왕운기가 있던 시기니까 아마 고려시대일 것이요. 고려시대 역사서인데, 그러면 고려시대? 벌써 나왔죠. 고려라. 고려면 뭐가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요. 국자감이 설립되었다. 이게 고려에 나왔습니다. 국자감이 고려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자 교육기관이 설치되면서 이 제왕운기가 저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치우기 없나? 치우개 몰라, 나 치우개 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 치우개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어 학회는 완전 다 밑에죠.
완전 그거기 때문에 밑에. 그럼 음에 벌써 나왔으니까 이 다음 문제 안 봐도 돼. 이런 거 안 봐도 돼. 굳이 봐야 합니까? 안 봐도 됩니다. 크크.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오. 게로왕이 북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우리와 무엇은 모두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서로 옛정을 굳건히 존중하였는데 그들의 손자인 쇠 고국 왕 이웃과 우호를 깨버리고 우리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우리의 손조께서 편양성을 공격하여 쇠를 죽였사옵니다. 지금 가에 연애 죄가 있어 나라는 엉망이 되었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멸망시킬 기회이며 폐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 계로왕이고 표문이다. 그럼 이제 계로왕은 누구냐? 백제의 왕이요. 백제의 왕이고 부여에서 나온 게 고구려 백제이란 말이요. 그러면 여기 가는 무엇이냐? 고구려입니다. 계로왕이 얘기했고 옛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옛정이면 고구려밖에 없어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조선 시찰단을 발견하였다. 이때 말이요. 이때는 조선입니다. 이때는 조선에서 파견을 했고요. 도병 마사에 서치하였다. 너무 조선보다는 조금 앞서긴 해요. 고려이. 전국이 팔도로 나왔다. 이때 조선이 이때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했을 때는 신라예요. 그렇다면 정답이 나와 있네요. 맞수이다. 수의 침략을 막아냈다. 이게 고구려. 이때 살수대첩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았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3번. 제가 저거 정답글 동그라미 쳐놔야겠다. 1번 됐어. 어딨지? 4번. 그렇다면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사실은 옳은 것은? 자, 우리 정중부. 이때 정중부가 이일번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새로운 왕을 옹립하였다. 지충원 도방을 더 큰 규모로 재건하고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최후 정방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였습니다. 네, 이때는 고려죠. 정확히 어느 시기냐? 이게 정중부가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고려 무신들이 나왔고 이때는 1170년. 1170년에 이제 정중부 정변에서 최충원에서 최후로 가는 무신 집권기라고 하고. 어차피 알아보죠. 됐다. 무신 집권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골품제가 운영되었다는 거는 이때는 신라 시대. 이때는 엄청 했을 때 신라 시대 때 이때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다는 이때는 저 완전 먼 미래이죠. 이 먼 미래 일제 감정기 이때 시제.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도 완전 나중에 이른바 남한테 도벌도 또 그렇죠. 이건 좀 더 앞이었고요.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 수도가 강화도로 옮겼다 이 말이요. 이때가 무신 정권 집권기면서 최후 집권기란 말이요. 이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있던 그 시기요. 왜냐 몽골의 침입 때문에 이렇게 최후가 강화도로 이렇게 천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천도한 시기가 1232년이요. 그러면 이제 5번 밑줄친 이 왕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영조에 의해 즉위한 이왕. 우리 영조 다음 누굽니까? 바로 정조대왕이죠. 소인이 모시고 있는 왕이요.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자, 이때 무엇을 하였느냐. 자, 국왕의 도장을 좀 살펴보자면 이 왕이 사용한 정서인 두 개이다. 장서인은 자신이 소장한 서책에 찍는 도장이라고 일컫는다. 탕평평 이때 탕평정책을 추진되어 있소이다. 이 탕평정책. 그러면 이때는 규장각도 같이 있겠네요. 그러면 정조시기입니다. 규장각, 탕평책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정조 뒤를 이렇게 이어서 규장각은 이제 정조 설치하고 육성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규장각은 그러면 언제 설치가 되었느냐? 1776년에 정조 즉위 했을 때 그때 했습니다. 왜 했냐? 왕권 강화하고 학문 지능 개혁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한국 연구소예요. 인재 양성소 확대해가지고 좀 정치 개혁의 두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고, 여기서 무엇을 했냐? 왕권 강화 아까 말했고, 초기 문신 제도를 좀 운영을 좀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이제 훗날 여기서 어떤 분들이 나오냐? 정약용, 이덕무, 박제 같은 이런 멋있는 시학자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이에요? 1번입니다.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후삼국 통일은 좀 더 뒤죠. 왕건이 했던 태조 왕건이 이렇게 했었고요. 이때 또 당백정은 이제 경복군 중군병 너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좀 고액에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이렇게 낮게 해서 발행도 중지했었어요. 경제적 피해도 크고 이거 발행했었을 때 물가도 급등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언제예요?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이때가 경복군 중건을 할 때면. 그러면 이제 경국대전을 이제 반포하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언제냐? 조선의 성종 때 왕성이 되었어. 이게 1485년인데 처음은 세조 때 좀 착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성종 때 완성을 해서 조선의 기본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기본 법전을 생각하셔서, 그럼 조선의 정치 체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때 기본으로 관리, 임명, 그리고 형벌, 예절, 재정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가 좀 더럽긴 하지만 이때 구성에 2호 예병형 공전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는 조선의 헌법이라고 불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쌍성 총관부는 언제냐? 이때는 고려 후기, 우리 원나라 간섭기 이전에 무신정권 시기, 아까 방금 나왔죠. 무신정권이 그 시기. 이때 몽골 침입이 좀 이어지던 시기였어. 한경도 지역 일부가 이렇게 몽골에 점령되기도 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원나라 몽골이 무엇을 했느냐? 쌍성 총관부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좀 지배기관이었어. 한경도 일부를 좀 직접 통치해 가지고 지방 행정기구처럼 운영을 하였어. 이때 결과가 어땠냐면 이제 공민왕 때 1456년 고려가 반원 정책 좀 피면서 쌍원 천궁부를 공격하여서 수복을 해요. 이때 공명왕의 영토 수복 업조 중 하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요. 그러면 가의 인물에 활동한 것은 이 비각에 국가유순을 지정된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권웡릉 신도비가 있대. 권웡릉은 조선을 건국한 무엇의 능으로 이 비석에는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뭐야? 여긴 적히는데 여긴 됐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을 세우신 분? 그럼 조선을 세우신 분은 누구지? 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위대하신 태조 이성계다. 이때 권억능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 대왕께서 이 비규기석에는 그가 홍곡조 왜구를 격퇴한 사실,
배극령, 조준 등 추내를 받아 왕에 오른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권억능이 이제 조선 왕릉 중에 가장 처음 만들어진 능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권언이 무엇이냐? 권언은 하늘의 뜻을 굳게 받들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권억능이라고 하고, 신도비는 이제 왕이나 무덤, 앞길을 이렇게 신도에서 세워진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대체 정답은 무엇일까? 노급. 우리 노급을 폐지했을 때는 언제예요? 신라 시대예요. 우리 신라 때 왕이 관료에게 토지를 이제 지급해가지고 좀 수조 세금 걷는 권리. 너 이 지역 세금은 네가 가져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좀 관료 보상 제도였어. 이때 변천이 있던 게 신문왕 때, 신라 신문왕 때 통일신라를 이때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였어. 대신 관료든 지급을 하고 나라가 관료에 곡식을 지급했죠. 그리고 나중에 경덕왕 때 노급을 다시 부활시켰고요. 이게 왕권과 좀 힘겨루기 좀 했던 이런 게 있어이다. 그래서 얘는 아니죠. 그럼 별무번은 편성하였다. 그 별무번은 언제요? 고려 숙정 때예요. 고려 숙정 때 1104년 1104년 때 배경에서 여진에서 뭐 이렇게 침입 대비하기 위해서 막 창설을 하고, 이제 기병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진이도 기병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병으로 이렇게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국방 강화의 무신 세력 성장에 좀 기반을 좀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별무번도 아니겠네요. 왜냐? 고려 때이기 때문에. 맞소이다. 그 대동법은 조선 때 아니요? 맞소. 대동법은 조선입니다. 하지만 이후죠. 조선 세워지고 그 이후이요. 이게 숙정 때 전국 확대가 되었고, 이전에 이제 각 지역 특산물을 이제 좀 박쳐야 됐는데 지역마다 뭐 그런 거 하면서 곡물을 좀 부족하고 부패가 심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백성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조세 제도 개혁을 좀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소. 그러면 통리기무하무는 무엇이오? 통리기무하는 엄청 완전 소인이 여기 와서 알게 된 건데, 조선 고종 때이요. 조선 고종 때 가신정변 이전에 개화 정책을 총괄하던 정부 조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개항 이후에 좀 서양물 제도 받아들이고 막 하면서 할 때 근대식 정부 개혁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 최초의 근대적 행정 기구예요. 그럼 너무 머네요. 그러면 이분이 한 거는 맞어. 위화도 회군을 하셔서 이렇게 왕이 되신 분.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 간단하죠. 정답은 4번이에요. 엄청 되게 쉽죠?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밑줄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성에서 밀린 구별을 밟는 과정에서 화가 난 군인들이 큰 변란을 일으켰다지. 이 때문에 임금께서 나란히를 흥성대원 국내에게 물어 결정하라 명하셨다고 들었네. 어찌된 일인가? 말도 마게. 변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별개군 군인의 집과 일본 공사관을 부수었네. 심지어 궁궐에 들어가 민경호 등 정부 고관을 살해하였다네. 나중에 우리 집도 부서져 도망쳐 나왔어. 이때는 이제 소인이 완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인데, 이때 그러면 무엇인가? 이때 잠깐만, 이 변란을 일으켰는데 이때가 언제요? 이때는 1882년 이모군란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 변란 일으킨 이모군란. 왜냐? 간단하죠. 군인들이죠. 군인이면 이모군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때 배경이 구식 군인들이 오랫동안 이제 급료를 좀 못 받았어. 또 게다가 신식 그 별기군한테만 이제 이렇게 대우하니까 우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했지. 그래서 결국 한성에서 이제 봉기하여서
민씨 촉적 세력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청군을 했는데 청군이 지만합을 하였어. 이때 임화군란이 이제 어땠냐면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군대를 이렇게 파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이렇게 청의 내정 간섭이 좀 되게 강하였고 여기서 일본도 피해를 받았어. 조청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이라고 여기 체결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오? 이러면은 이러지 않소? 그러면 물산 장려 완전 아니죠. 국민 대표 회의도 아니죠.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정정이 체결됐다. 이때 이렇게 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이냐? 5번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일본이 제1차 한일 협약 체결했을 때 고문 정치 서막 열고 재정 외교 감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무엇을 설치돼? 이게 무엇이냐면 통감부요. 벌써 뜨긴 하는데 통감부를 이제 설치해서 외교를 주관하게 되는데 조선의 우국지사가 시국이 날로 그릇되는 승복도 하고 비분 강개하는 사이에 민영환을 비롯한 강직한 신하가 자결하고 최익형과 같은 절해를 지닌 사람이 거병을 하여 천하가 떠들썩한 일대 큰일이 도른이라니 즉 이상서 등의 특사 사건이다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야. 이때 제1차 협약이 언제 일어났냐면 1904년이요. 1904년에 우리 일본이 이제 추천한 이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 이제 조선 정부를 두 개 한단 말이요. 이때 재정에서 일본이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이렇게 좀 놓고 일본이 스티븐슨 좀 후에 미국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하고 이때 고문 정치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다음에 체결되는 게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을사늑약이요. 1905년 을사늑약이 해가지고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통감부 설치 이렇게 된단 말. 설치가 해가지고 조선은 이제 이때 일본의 보호부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정답은 무엇이냐? 통감부가 설치되어는 근건이 되었다. 이게 바로 2번이요. 정답은 2번이요. 북벌로는 조선 그때죠. 후기 때고 최애국 대우를 처음 이것도 다르죠. 광동육주도 고려고 베트남 파병의 배경은 완전 앞 이것보다 훨씬 더 앞이요. 훨씬 더 앞이야. 엄청 앞. 자, 그러면 이제 9번 가에 대한 이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조선 학생 청년 대중에 걸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하는 의지를 가지고 광주 학생을 성원하자. 그들은 경찰을 총동원하여 광주 조선 학생 동지들에게 쇠고랑을 걸고 말았다. 그대들을 걸게하라. 조선 학생 이익과 약소민족의 승리를 위한 항쟁에 공헌하라. 구서 때 광주 조선 학생을 즉시 탈환하자.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이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이게 배경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좀 이게 되게 다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1929년 11월에서 광주역에서 한국인 여학생이 일본인 남학생에게 희롱당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에 그래가지고 한국인 학생 또 뭐하냐 막 이러면서 한국인 남학생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어. 근데 일본 경찰이 아니 뭐 하면서 일본 학생 편을 드는 것이요. 그러면서 폭력 진압을 하고 그래서 이때 분노를 해가지고 경문을 뿌리면서 걸게한 게 이것이요. 이게 여기서 말했듯이 처음에 광주 지역의 시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 평양, 전국 300여 개 학생들 근데 이때 일제가 가혹하게 진압을 해요. 그럼 대신 의의가 있던 게 이로 인해서 3.1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3.1 운동이 항일 운동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 민족 차별 식민 교육에 한 건 청년층의 민족 의식이 이제 각성 계기.
그러면 잠깐만요.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예요? 아니죠. 3.1운동은 그 다음에 일이 있다 했다니까. 그러면 혹시 맞소. 6.10 이때 순종이 순종 사망했을 그때 1926년 6월 10일 사망해서 이때 장례식 날에 조문 행렬에 많은 시민 학생이 모여가지고 이 틈을 타가지고 비밀리에 좀 경문을 뿌리고 독립 만세를 이렇게 외쳤던 일이. 그래서 이때 정답은 2번이요. 순종이 장례일에 이어났다. 이게 이제 나중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1929년 이게 항일운동이 불씨가 되는 이런 사건이 되는 그런 것이요. 정답은 2번. 이제 가에 옳은 것은 시기에 자료는 경복궁에서 열린 서정 5년 기념 조선 물진 공진의 홍보의 자파이다. 일제는 한국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헌법 경찰제를 시행하던 시기에 이러한 행사를 열어 식민 통치를 위하였다. 누구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께서는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의심과 나에서 왕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이용하여 몰래 건축물에 나와 러시아 공사관을 거처로 옮겼다. 궁궐 내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했고 내각 또한 알지 못했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때는 대략 오전 7시 20분이었다. 이때는 언제냐면 엄청 조금 이게 중요한 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때 왕 의심해서 건축물을 했을 때 7시 10분 그때 궁궐이 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궁궐 알아차리는데 이때 이 상황이 고종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5년 뭐야? 1895년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있었단 말이야.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여기 바로 나왔죠. 이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가지고 했던 거는 아간 파천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러면 아간 파천이 1896년이고 을미사변이 1895년이요. 그러면 같은 시기죠. 1895년에서 96년. 홍보 14조가 1895년 12월 12일에 공포된 이제 개혁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을미사변 후에 갑오개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을미사변 다음에 아간파천 그리고 홍범 14조 대한국제수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고 대한국제면 좀 멀었네요. 아니죠. 영국 권문도도 아니죠. 호란도 정묘호란은 완전 옛날 삼별초도 완전 옛날이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 5번입니다. 가의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베델. 베델은 영국 신문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별 통신원으로서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이후 양기탁과 함께 무엇을 창간했다. 영국인인 그가 발행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무엇은 상대적으로 일제 검열에서 자유로워 을병운동을 보도하고 일제의 국권 침탈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제 지변 계략 속에 재판에 회부되는 등 고초를 겪다가 1909년 숨을 거두었다. 이게 언제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일단 미리 말하자면 박문국 발간이요. 이때 박문국 발간이 이제 조선 후기 개화긴 했을 때 1886년 이제 설치된 이제 국립인쇄 출판 기관이란 말이요. 이때 박문국에서 발간이라면 박문국이 인쇄 출판에서 배포했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국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 막 이러는 생각을 할 거 아니요? 이때 보통 조선 후기 선교사와 연결이 돼요. 조선 개화기 외국 선교사들이 박문국과 협력해가지고 이제 서적과 교과서 제작하기도 하고 이분 제 고마우신 분인데 한글 교과서나 성경, 서약, 과학 서적 등을 박문국 인쇄 발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델이 박문국 이용해서 자료를 발간하거나 박문국에 기여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없나요? 분화로도 운동은 이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이요. 이게 일제감정기 조선에서 민주계몽 교육운동 해가지고 완전 다릅니다. 베델은 19세기죠. 여기 나와있듯이 19세기요. 19세기이기 때문에 다르게 됩니다. 그럼 YH 부육 사건은 완전 뒤입니다. 1979년이요. 이미 100년 이상의 게 있단 말이에요.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이요. 이미 조선 개화기 때 활동을 했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연관은 없습니다. 독립국 건립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1897년 이때 청나라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자주 독립 의지를 상징을 했고 이때 개입한 기록이 또 없어. 그럼 정답이 무엇이냐? 1번입니다. 같이 일단 기록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가의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한인이 이주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 신안초리 건설되었고 이동이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광복군의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1937년 소련은 이 지역에 수많은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완전 다르죠. 왜냐면 여기서 안 했단 말이에요. 홍코 공원이면 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르고 신흥 강속서도 아니죠. 신흥 강속서도 아니고 조선형평사는 완전 옛날이고 권오패도 아니죠. 그냥 빠르게 청산리 전투요. 청산리 전투가 1920년에 북만리 청산리 이때에서 대한독립군 방금 나왔죠. 대한독립군 여기 있다고. 대한독립군 강복군 이렇게 해가지고 만주독립군과 일본군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있던 그거였어. 이 시기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오패가 조직되었다는 이곳은 어디예요? 이러면 얘기할 수 있는데 권오패는 1920년대 상하이 북간도 지역에서 한인 경제 진흥 목적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제 이주나 뭐 이런 거에 뭐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 겹치던데 지역이랑은 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조선 형평사는 1924년 이제 철폐운동, 신병제 평등운동이면 그래서 건설가법에 아예 연관이 없죠. 신흥 감수는 북간도, 독립군, 양성교육기관. 잠깐만. 이 지역이라 했잖아요. 아마 정답은 3번일 것 같아. 소인이 잘못 봤네요.
3번이 아니 4번이 아니라 청산리 전투가 왜 아니냐고 하면 생각해보니까 대한강복군이라는 말이야. 여긴 대한강복군인데 왜냐면 청산리 전투가 이제 대한강복군이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만주 독립대가 완전 다른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 신흥감수소가 이때 이동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지역에서 그거인데요. 만주 독립. 그리고 홍코 공원을 아까 말했죠. 홍코 공원은 1932년에 상하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헐 한국사요? 네 맞소이다 어서오시오. 난나님 어서오시오. 난나 어서오시오.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이제 내일이 이제 수능이시니까 다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게 되었소이다. 전 소박하지 한국사 4급밖에 못 땄어. 아유 그럼 잘한 거예요. 아깝단 거면 잘한 것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에이 잘했네. 와 역시 이제 소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윤은 왜냐면 이 다음 모른단 말이야. 난 사실 밑줄지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군대 강화도를 침입했대. 이 사건 너무 간단하죠. 무엇인 제네럴 셜머너가 왔네. 이거 신미양요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바로 나와. 이 사건 너무 쉽잖아. 신미양요잖아. 이러면서 이때 신미양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미양요 이때 척합의를 세웠단 말이야. 이때가 언제냐? 흥선대원군일 때일 거야 아마. 우리 흥선대원군이 아이 나 너희랑 이렇게 하기 싫어 이러면서 끼야 어서 오시오 산나비도릉돔 너 싫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설리는 거는 그럼 미국이라고 제너럴 셔머노입니다. 이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뭐 다른 것도 겪고 했거든요. 병인 양요도 겪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간단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왜 봐? 안 봐도 돼. 이런 거 다음에 일어날 일이야. 잘하시네. 아이 무슨 소리야. 자 15부 군사 조직에 대해 설명 옳은 거. 우리 군사 조직이죠. 우리 군사 조직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국군의 요구에 의하여 무엇의 대원 일부를 인도에 파견하였대. 수능에 작년 쳤으면 추억이요. 작년 쳤구나. 1940년 창설 이래 훈련 성과를 인정하였대. 조선 민족 연합국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요. 그러면서 공작대 대원들 일본으로 발송하고 하였다. 잠만. 봉오도 전투 때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 이때는 영국군이라 하지도 않았고요. 이때는 완전 거의 초반이죠. 아직 일제감정기 한참 진행될 때예요. 그러면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 이거 일어나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나라랑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랑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 해야 되냐 조직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군사 조직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오죠. 우리 잠깐만 여기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군사 조직은 누구예요? 한국 광복군이요. 한국 광복군. 이때 한국 광복군이 임시정부 직속으로 설립돼가지고 이제 영국군과 합동 작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국내 작전도 계획했다 하진 않았고 그 전에 이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그럼 나머지는 보여야 되냐? 볼 필요 없죠. 고정 너무 늦었고요. 너무 앞이고요. 뭐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4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진은 일제가 탑골 공원의 문을 뜯어내는 장면이다. 잠깐만 뜯어낸다고? 뭘 뜯어낸다는 거는
어디다 쓰느냐? 얘네들이 군수물품을 쓴단 말이야. 군수물품을 써. 군수물품? 하면서 그럼 이 시기는 아직도 일제 때 군수물품 이렇게 다 뜯어가죠. 근데 만약에 나오네, 군수물자 벌써 나오네. 여기 못 봤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정답이 무엇이냐? 되게 빨라요. 여기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한 거죠. 또 완전 아니죠. 홍경래 난도 너무 그거죠. 이때 신사 참배에 동원이 되는 이런 이야기. 그러면 또 잠깐만, 이 탑골 공원의 문을 뜯어내는 시기는 언제느냐? 이제 1919년지 3월 1일 운동 직후에 일제공원 문화재 통제 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일제감 초기에 민족운동 집회 억압을 좀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비변사는 언제냐? 우리 조선후기 정치기구죠. 홍경래 난 1811년 우리 농민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을병이 1907년이. 잠깐만, 그러면 얘는 1919년인데 네 맞죠. 1919년이니까 잠깐만, 그러면 잠깐 정답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죠. 방금 소인이 해설을 너무 좋습니다. 방금 소인이 뭐라 했죠? 연도수를 얘기를 했어요. 몇 년도예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도냐? 우리 방금 1910년대에서 1920년대란 말이에요. 1910년대에서 20년이면 어디 보자 할 텐데 되게 간단하죠. 우리 신사 참배 동원되는 이때는 1930년에서 40년이요. 그리고 창의도 이끄는 을병장이 1907년이요. 하지만 얘는 1910년대니까 그 전에 걸 할 수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시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언제야? 2번입니다. 1930년, 40년. 왜냐면 아까 말했죠. 여기 3.1 운동 직후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민족 뭐 이렇게 일부러 다 말살하려고 하던 한글 없애고 뭐 이러려고 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신사참배도 시키고 뭐 선언문도 시키고 이럴 때란 말이지. 진짜 악독한 놈들이네. 아따. 어쨌든 그렇사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 2번이다. 그러면 이제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를 옳은 것은 행동은 군민 속 박종철은 부활한다. 다 똑같네. 국민 여러분, 3.1선 호원 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의 죽음이었습니다. 호들어 돌아서는 자들이 군림하고 있는 한 박졸청군의 영혼은 편안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스스로 자신의 민주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박군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민주화 없이 올림픽 없습니다. 나아갑시다. 민주헌법 정치를 위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행동합시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결과로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때 민주화 운동 했을 때 이게 3.114 호원 조치는 언제 왜냐? 민주화 운동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를 거부하고 헌행 간선제, 감저선거 유지를 선언을 해요. 이제 직선제 요구를 막는 조치예요. 1987년 우리 6월 민주항쟁과 좀 관련이 있사옵니다. 민주화는 진짜 유명해서 맞죠. 그러면 이때 민주화 열망 부활하고 되게 그리고 여기서 언제 이렇게 선언을 하느냐?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선언 흐름도로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 3번이죠. 내각 끼었나? 잠깐만. 오랜만에 나도 헷갈리네.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잠깐. 개헌이 이루어졌다. 잠깐, 오랜만이니까 나도 헷갈리네. 잠시만요.
국구 이거 아니고 치안유지법.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아닐 텐데. 근데 개헌을 했단 말이지. 아 맞네 4번이네. 어. 아 순간 헷갈렸습니다. 다 말해놓고 혼자. 웃긴 게 소윤이 바보같이 다 말해놓고 왜 내각 책임자가 갑자기 왜 나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라며 내가 말해놓고. 소윤이 가끔 이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틀린 적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 이렇게 유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 개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왜냐면 간접 이런 걸 없애려고 이랬던 건 말이요. 정말 바보였습니다. 자, 18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정부의 시기 사실 옳은 것은. 이때가 우리 3당 합당 발표. 우리 좀 합쳐집시다. 1900 세무세모년 1월 22일 3당 합당이 발표된 날이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야당보다 많은 이른바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국정의 주도권을 찌른 여당의 민주정의당이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두 야당과 통합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자, 여기서 다음 사건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보고 가야 돼요. 3당 합당 발표는 언제 일어났느냐? 1987년 이제 6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잘못 말했습니다. 1946년이죠. 1987년 왜 나와? 1964년에 연도수 너무 헷갈려 자꾸. 48년 이때 좌우합작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또 아니야. 바로 가보자면 그리고 얘는 1987년이에요. 1990년대 이때 1990년대 이때 해가지고 했던 배경이 1990년대에서 이때 김영삼하고 김종필, 노태우 이때 합당해가지고 여권 통합에서 집권 가능성 확보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 지금 자유한국당 이렇게 계열이 출범됐던 이런 시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1946년, 48년이요. 잠깐만. 뭔가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합당 발표를 했을 때 1990년 1월 이때 아까 말했죠. 1990년대라 했잖아요. 1999년대 이때 해가지고 재편했을 때. 그러면 6월 15일 남북 공동은 이때 언제냐? 2000년대예요. 다르죠? 6월 15일이죠? 아니죠. 그러면 아예 좀 관련이 없죠. 그러면 국가재건최고회의 이때는 또 언제냐? 1972년 10월 유신 헌법 공포가 직후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 수립되었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땐가? 아니죠. 왜냐면 그 전이에요. 1990년대니까 그 전이죠. 그러면 1990년대 끝났고 그러면 언제일까? 잘 봐요. 다음 사건이란 말이야. 여기서 벌써 다가왔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던 이때가 언제냐? 1991년 12월 13일입니다. 상호 존중 불가침하고 그 경제 문화 교류 추진한다면서 군사 긴장도 완화시키고 하면서 유엔도 가입하고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있던 일이죠. 그러면 정답은 언제예요? 3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운요 사건은 너무 완전 다르죠. 조선 말기 때죠. 개항 일본 압박 사건. 아까 맨 앞에 있던 거야. 맨 앞에. 맨 앞에. 완전 맨 앞에 있던 거야. 그러면 언제냐? 아까 말했듯이 남북 기복 합의서 채택이 1991년. 왜냐면 1990년대 다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음 사건이니까 1991년대죠. 그럼 다음 정답은 뭐야? 3번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아따, 근데 소인 진짜 이게 소인이 연도가 자꾸 왔다 갔다 해. 나는 연도가 왔다 갔다 해. 갑자기 조선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소인처럼 외우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더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여운표를 옮게 된 거. 어제 21일 김규식은 출발에 앞서 이번 북핵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나와 김구 선생은 우리의 손으로서 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데서 남북 협상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안으로 민족의 통일을 성취시키고 밖으로 연합국의 협조를 통하여 우리의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어떤 형태의 독재 정치라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국가를 건립할 것. 뿌르르르 해가지고 5번, 미소. 양군의 조속한 철수에 관해서는 우선 양국 당국이 철수 조건에 및 기일 등 협정하여 공포하라고 주장할 것. 이렇게 있단 말이요.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에요? 자, 우리 일단 정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때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남북한 문제 논의도 하고 외국군은 좀 철수게 해라 이랬단 말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남북 협상을 제안했을 때가 1945년 9월에서 1946 초예요. 딱 광복 직후요. 잠깐만요. 광복 직후라고요? 네. 아주 쉽죠. 바로 나이입니다. 왜냐면 자원공법은 나중에 이렇게 됐고 철수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했던 거니까 광복 직후에 남북 협상 시기를 때 맞물리면서 했던 게 그래서 8월 15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 김규식이 북행을 하고 남북 협상을 하고 정년군 철수 요청의 이렇게 흐름이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왔어요. 우리 벌써 다 왔어요. 벌써 20번 문제가 이렇게 왔네요. 청아 어서 오시오. 우리 케이노 도령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요. 오랜만. 자, 이제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저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가는 한국이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하여 왔습니다. 뜻밖에도 고국이 경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면서 IMF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고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보도가 무선 전파를 통하여 이곳 머나먼 왕주 땅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동포의 일원으로서 더욱이 조국이 독립을 위하여 일조 용감히 싸우다 순국하신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고국의 경제 위기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미화 30달러를 보내오니 반가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위안 외계 극복에 힘을 보탠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요. 이때가 딱 그래요. 이제 IMF가 1997년부터 98년까지 근데 진짜 멋있다. 그러면 제1차 경제개발은 관련이 없나요? 네, 관련 너무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외환위기 이거 다 X예요. 안 봐도 돼요. 그냥 마지막은 이제 거저주는 점수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보았소이다. 와, 이렇게 했네요. 20번 문제는 5번은 일단 아님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풀어봤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들 이렇게 역사 다들 한국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수능 보시는 분들 내일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는 공부 안 하고 쉬어도 돼요. 내일 이렇게 하면 되지. 수능 보시는 분들은 다들 내일 화이팅하고 수고하셨고 진짜 다들 고생하셨고 진짜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이고 오늘 소희는 여기까지 유바입니다.